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요. 엄마와 아버지한테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를 이렇게 받잖아요. 네. 근데 형제라 그래도 똑같이 나눠 갖지는 않죠. 네. 네, 누구는 아버지 유전자를 더 많이, 또 누구는 어머니 유전자를 더 많이. 그렇지만 그래도 체질은 비슷해요. 네. 예, 전혀 이제 뭐 옆집에서 빌려오는 유전자가 아니니까 체질은 비슷해요. 그래서 가족력이 중요해요. 네. 우리가 이제 체질이 비슷하고 또 생활 환경이 같고 먹고 사는 음식이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체질이 비슷할 수밖에 없고 같은 병이 걸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뭐 당뇨라든지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뭐 이제 이런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거의 그 가족 중에는 비슷한 증상들이 생기기 쉽단 말이죠. 네. 그럼 미리 걱정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거를 알면 우리가 조심을 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활할 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살이 좀 이렇게 키도 작고 살이 단단하게 찌신 남자분이세요. 40대 초반의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목이 이렇게 칼칼하면서 뭐 가래가 걸려 있는 것 같고 아주 답답하대요. 그래서 이제 목에서 가슴까지 답답한데, 그러니까 그 가래를 뱉어내려고 막 헛기침도 하고 또 캑캑거리기도 하고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영 답답한 거예요. 늘 이물감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도 답답해서 병원에 가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증상이 어떠냐면 속도 쓰리고 신물도 오르고 속도 더부룩하고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고 그러시는데 과식을 잘하는 분이에요. 먹는 걸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혈압이 높으셔서 중풍을 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걱정하는 거는 이제 고혈압 중풍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가족력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들 그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가 중풍 앓으셨으면 나도 중풍 걸리지 않나 이제 걱정하시잖아요. 네. 이분도 이제 그걸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소화는 잘 안 되는데 입맛은 좋아서 자꾸 과식을 하시고, 술은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정도 잡수시는데 자주 과음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아주 뭐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많이 먹기도 하고 이제 고개를 짤래짤래 드시는데 힘들죠. 예, 옆에서 보시는 부인들도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깨가 잘 결리고 늘 피곤하대요. 만성 피로가 이제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서 와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체력이 많이 딸려요. 피곤해요.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속으로 아, 그러십니까? 하면서 이제 진맥을 해봐야 알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한 몇 달 전부터 이 뒷목이 있는데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처음에는 뭐가 조금 돋아나더니 차츰차츰 가렵다가 이제는 밤이 되면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느 날부터인가 이 손바닥에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껍질 벗겨지니까 피부과에 가서 이제 약도 바르고 뭐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오신 거는 사실은 만성 피로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체력을 좀 보완할까 하고 오셨지만 저는 전혀 다른 쪽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진맥을 제가 이제 찬찬하게 해드렸더니 이분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위장에 열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도 잘 받는 편이고, 거기에다가 그 이제 이분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한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목에 이물감이 있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이 이제 위장에 열이 많이 쌓인 분들은요 위장 기능이 자꾸 지나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또 과식을 해요. 왜 그러냐면 먹고 조금 있으면 배고프거든요. 우리가 용광로 생각을 해보세요. 불이 시퍼렇게 있는데 쇠를 집어넣어요. 금방 녹잖아요. 네. 그거나 마찬가지로 위장에 열이 많은 분들은요 음식을 먹으면 조금 있다가 돌아서면 배고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럼 또 자꾸 더 잡숫죠. 열이 또 생기죠. 자꾸 악순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위벽을 자꾸 자극을 하고 위산을 과다 분비하게 하니까 이제 많아지면서 자꾸 이렇게 역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벽이라든지 식도 이런 데를 자꾸 또 자극을 해서 속이 쓰리고 아프고. 근데 대개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위장에 열이 많이 쌓인 분들도 역류성 식도염 오지만 굉장히 예민해갖고 신경 늘 쓰는 사람들도 그런 증상이 잘 와요. 이분은 두 가지를 이제 겹쳐 있으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러신 것 같지만 상당히 예민한 분이고, 되게 이제 우리가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쬐끔한 분들이 단단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키가 좀 작고 단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튼튼하게 타고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체력이 강한데 몸을 지나치게 하니까 이제 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꾸 위장에 열이 쌓이고, 또 한 가지 무슨 얘기했냐면 술을 드시는데 폭음을 한다 그랬어요. 술은 열이 많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술을 마실 때는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요. 네, 그리고 이제 몸도 건강하니까 약주라고 그러잖아요. 약주.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은 열이 자꾸 이제 쌓이면서 이쪽으로 오르게 되고, 또 피부 호흡을 못 시키게 잘 안 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병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목에 이제 이렇게 두드러기가 잘 난다 그랬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요, 목 부위는 위장 기능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봐요. 그러니까 위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도 여기 뒷목에 뭐가 이렇게 돋아날 수가 있어요. 그거 한 가지는 아니고 또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손바닥에 껍질이 벗겨진다 그랬잖아요. 손바닥도 위장 기능을 반영해요. 그러면 나타나는 건 여기저기 나타났어도 참 재밌는 것이 연관돼 있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이. 그러니까 이분은 위장에 열이 너무 쌓여 있구나, 생활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조절을 해드리는데, 이분 아버님이 혈압이 높고 중풍이 걸리셨다 그랬어요. 이분도 중풍 와요, 이렇게 생활하면. 중풍 오는 분들이 위장에 열이 많이 쌓인 분들도 중풍이 오고요. 또 술 많이 드셔도 위장에 열을 보태주니까 또 중풍이 올 수 있고요. 근데 나타나는 증상은 똑같이 뭐 반신불수가 오든 말이 좀 어둔하든 뭐 이렇게 머리에 문제가 생기든 이렇게 오지만 치료 방법은 다르죠. 예, 술을 많이 먹어서 중풍이 온 분들은요, 그 중풍처럼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독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분 말고 다른 분도 술 매일 드셔갖고 중풍이 오신 분이 있는데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중풍 치료 실컷 하니까 이제 조금 괜찮아져서 퇴원을 했는데, 퇴원 기념으로 또 술을 마셨어요. 또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니까 그 다음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찌 해갖고 저한테 왔어요. 저는 어떻게 해드렸느냐? 중풍 치료 안 해드렸어요. 주독을 풀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멀쩡해지죠. 이분도 이렇게 이제 술을 자꾸 폭음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순이 있어요. 뭐 나빠지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래서 위장에 열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아무리 뭐 이렇게 피부에 뭐가 돋아나고 손바닥 껍질을 벗겨진다고 피부병으로 치료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위장에 열을 흩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요, 치료를 제가 어떻게 드렸냐면, 위장에 열을 흩어주고,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풀어주고 이런 치료를 해드렸더니 이제 속이 불편한 것이 차츰 괜찮아지고, 여기 목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늘 여기 이물감이 있던 것이 편안해지고, 여기 화가 풀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식사를 조절할 수 있어졌어요. 이렇게 위장에 열이 많은 분들은요, 식사 조절 힘들어요. 아무리 적게 먹으라 그래도 돌았으면 또 먹게 돼요. 근데 이제 조절을 해서 위장의 열을 줄여주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적당히 드실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쭉 치료를 해드렸더니 아주 이제 여기 목도 편해지고, 두드러기 나는 거, 손바닥 껍질 벗겨지는 거, 이런 게 다 좋아졌는데, 뭐라고 하냐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피곤한 게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좋은 보약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 보약 안 해드렸거든요. 예, 이분이 오히려 체력 달린다고 그 보하는 그런 치료를 해드리면요, 오히려 몸이 더 무겁다 그래요. 축축 처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비슷한 증상, 같은 증상이 있더라도 원인을 어떻게 찾아서 조절을 해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한약적인 그 우수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선 역류성 식도염하고 두드러기로 고생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번에는 이제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에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시는 일이 출장을 잘 다니고 야근을 많이 하고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면을 못 하세요. 잠자리 자꾸 바뀌고 이제 출장 다니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숙면을 못 하시는데, 이분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혼을 이제 한 7년 전쯤에 결혼을 하고 아기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피부가 막 가려움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원래도 이제 축농증하고 비염이 좀 심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항생제 독한 거를 좀 많이 드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화 기능도 많이 탈이 나 있고 그러셨는데 임신하면서부터 피부가 막 가렵기 시작을 하고 조금만 스쳐도 부풀고 이제 이러고 밤이 되면 너무 가렵고 그래서 그 이제 피부 가려움증에 먹는 약을 3일에 한 번씩은 꼭 먹어줘야지 안 그러면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심하셨어요. 그러면서 코에서 또 냄새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이제 축농증이 있으니까 농이 차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그러니까 머리가 띵하고 막지가 않고 이제 머리가 이렇게 어지럽기도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도 침체되고 짜증도 나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분도 머리가 늘 막지가 않고 거기에다가 머릿속에 이렇게 비듬 같은 게 잘 생기고 또 머리 두피가 빨가면서 이제 뾰루지 같은 것도 잘 생기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소화도 안 되고 힘들면은 혓바늘이 잘 돋고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아까 이제 굉장히 예쁘게 생긴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괜히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자극에 민감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쓸 일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책임감이 강하니까 본인이 할 일은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더 배가가 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축농증, 비염 심하고 피부 가렵고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저는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이거를 축농증으로 보거나 피부병으로 치료하면요. 몸만 고생해요. 치료 안 돼요. 그게 왜 왔느냐? 화가 여기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진맥을 이렇게 해드리면서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편이고 여기 화가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화 기능도 약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치료를 해드렸거든요. 여기 화를 풀어드리는 치료를 해드렸더니 코에서 냄새 나는 거, 피부 가려운 거, 머릿속에 비듬, 뭐 종뾰루지 난 이런 게 싹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7년 동안 고생하시던 게 없어지니까 그러시는 이게 진짜 좋아진 거예요? 이제 본인은 불편한 게 없어져서 좋긴 좋은데 이거 조금 있다가 또 그런 증상들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믿업지가 않아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아주 몸이 이제 좋아지셨죠. 다 좋아지셨어요. 그래갖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어느 날 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둘째 아기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큰아기는 한 7년 전에 낳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뭐 하는데 다 괜찮다고 하는데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진맥을 해드렸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진맥을 하니까 여기 화가 많이 쌓였다고 했어요. 이런 분들은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자궁이요 굉장히 자극에 민감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고 안정이 안 되면 임신 안 될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자궁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래도 임신 안 되는 경우가 꽤 여러 경우가 있거든요. 한의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드리면 임신이 되는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그 원인 중에 스트레스를 잘 받고 화가 많이 쌓이고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임신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진맥한 거에 따라서 화를 풀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쭉 치료를 하시다가 이제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늘 좋아지고 또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입덧이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음식 냄새를 맡을 수가 없고 밥 냄새도 너무 싫고 먹은 물 한 모금만 마셔도 토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회사 일도 못할 뿐더러 사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덧이 너무 심하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소화 기능이 약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게 입덧이 심한 분들은요 예민하고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임신 중에 제대로 입덧 심해서 못 잡수시면 어떻게 돼요?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임신부도 물론 약해지지만 태아까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분 여기 계신 분들 임신 중에 한약을 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네요. 아니 안 되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요 제 가족 중에 누가 임신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뭐를 해주냐면 입덧 가라앉히고 안퇴시키는 약을 해줘요. 한의학에서는요 임신을 하면 임신부와 태아를 같이 봐요.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이나 이런 한의서에 보면
임신부가 불편한 거는 태아가 불편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신 중에는 한약을 드실 수가 있고 치료를 해서 몸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요새는 그 젊은 분들이 태교의 신경들을 쓰시더라고요. 태교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요새 분들은 특별한 걸 해요. 그런데 태교는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게 태교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파서 뭐 입덧이 심하다, 또 뭐 부종이 생긴다, 어디가 아프다 이러면은요,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러면은 그분은 아픈 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고 그 아기도 태아도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임신 중에 불편하다가 아기를 놓으면 예민하거나 약한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특히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태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잘 잡숫게 해드리고 소화 잘 되게 하고 기운나게 해드려야죠. 그래야 아기한테도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드렸더니 또 이제 잘 잡숫고는 건강해지셔서 자연분만 잘 하셨어요. 근데 또 오셨어요. 이제 산후. 예. 이제 그 이분이 아기를 놓고 나서 아기는 굉장히 건강해요. 그리고 아주 안고 왔는데 너무 이쁘고 잘 웃고 아주 내 손자 같이 그렇게 이뻐요. 그런데 아기가 건강한데 엄마가 아기 젖을 먹이고 나면 기운이 다 빠진대요. 그리고 이제 무리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에는 빨리 보완을 해줘야 회복이 잘 돼요. 예, 자궁도 빨리 수축해서 제자리로 들어가고 배 나온 것도 빨리빨리 빠져야 허리가 나중에 안 아파지고 산후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후에는 자궁에 있는 어혈을 빼주고 또 아기 놓으면서 피를 많이 쏟았으니까 보혈해주고 또 아기 놓느라고 용 썼잖아요. 기운을 보충해주고 그런 걸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아기 놓고 바로 해줄수록 빨리 보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아주 힘이 들어서 이제 거의 막 이렇게 기다시피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또 해드렸더니 많이 좋아지시고는 다시 이뻐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쁘신 분인데 이렇게 힘들면 이제 얼굴 색깔도 이렇게 좀 안 좋고 아주 막 축축 처지고 그런 모습으로 오는데 이제 그 산후조리하는 치료를 해드리고 나니까 아주 그 처음에 오셨던 이쁜 얼굴로 이렇게 오셨어요. 이제 그날은 남편도 같이 이제 아기를 안고 오셔가지고는 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이쁘고 건강한 아기 낳았다고 이제 막 저한테 이렇게 이제 치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제가 이제 민망하지만 저는 정말 행복한 게 그 새 생명이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그 아기가 정말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 부모뿐만 아니라 저까지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은 정말 소중하고 존귀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아주 굉장히 활기차게 이제 생활을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거의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요새 또 결혼하신 분도 임신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보통의 여자분들은 임신 출산을 거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산후조리도 잘 해놔야 나중에 나이가 드셨을 때 고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산후조리가 안 되면 폐경이 지난 이후에도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자분들한테는 임신 출산 그거 조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요번에는 그 몸이 이제 좀 많이 마른 분인데 60대 이제 중반 되시는 여자분이신데 미혼이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딱 오셨는데 여기를 인당이라고 하거든요. 이마하고 인당인데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계세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화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예요. 얼굴도 중요한 게요. 우리 몸의 얼굴은 몸의 기상도 역할을 해요. 몸이 안 좋은 데를 다 나타내고 있어요. 나 여기 안 좋습니다. 이렇게 딱 앉으셨는데 여기가 붉어요. 이분은 가슴에 화가 많이 쌓여 있구나. 그러면 맥을 봐서 확인을 해야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오셨고 이분이 이제 젊으셨을 때 아주 이제 노이로제가 굉장히 심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신경증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거의 정신분열증 비슷하게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헛것도 보이고 또 막 귀에서도 무슨 자기 욕하는 소리 들리고 뭐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러고 이제 또 이렇게 있으면은 밖에서 이렇게 무슨 소리가 난대. 자기 부르는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헤매다가 이렇게 깨보면은 무덤가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무서우세요? 나병 특집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막 저기 밖에 나가서 헤매다가 막 눈밭에 이렇게 구르기도 하고 비도 다 맞고 돌아다니까 내 정신이 아니신 거죠. 그래갖고 이분은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출가를 할 생각이 있어서 또 공부도 하셨는데 귀에서 하도 소리 나가지고 결국은 그것도 이제 괴로워서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고생을 이제 많이 하시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하셨죠. 이분은 그 이제 평상시에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셔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제 우울하고 또 대인 기피증, 또 누구 만나기가 싫고 자꾸 위축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생각이 드셔서 오셨는데 이분도 이제 소화기가 굉장히 안 좋으시기 때문에 음식을 자극 있는 걸 못 드셔요. 그래서 매운 거, 짠 거라든지 또는 밀가루 음식, 특히 김치를 못 드세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김치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우리 식사 잘 하셔도 김치 없으면 허전하잖아요. 근데 김치를 못 드시는 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우리가 늘 먹으니까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시지만 못 드시는 분들은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김치 좀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좀 그러신 편이셨고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아리고 쓰리고 아프고 그러시대요. 여기 이제 화가 많이 쌓여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혓바늘도 잘 돋으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막 아프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면서 잘 안 보이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안과에 가서 진찰을 하셨더니 황반변성이 왔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눈에 이렇게 그 망막에 이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또 진찰을 아주 찬찬히 해드렸죠.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심장 기능을 약하게 타고나셨으면서 화가 정말 많이 쌓여 있으시고 이제 소화 기능도 굉장히 약하세요. 되게 이렇게 그 심장 기능이 약하거나 화가 많이 쌓이는 분들은 자극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요만큼만 있어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또 이제 그 자극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근데 되게 그 들리는 소리가 대개는 안 좋은 소리가 들려요. 자기를 막 야단치고 욕하고 이런 얘기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고생을 하셨는데 이분은 제가 치료를 해드릴 때 어떤 치료를 해드렸냐면 심장 기능을 이제 우선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고 화를 풀어드리고 음식을 잡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아무리 몸을 좋게 하려고 그래도 음식을 먹어야 돼요. 네. 그래야 기운을 나고 뭐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화기를 편안하게 해드렸더니 차츰 이제 속 쓰리고 신물 오르고 또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애리고 이분은 애리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좋아지시니까 여기 붉은색이 없어졌어요. 여기 화가 풀리니까 이제 여기 붉은색이 없어지고 얼굴 색깔이 이제 좀 뽀얗게 제 색깔이 나시게 됐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김치를 드실 수 있어졌대요. 너무 좋대요. 예, 김치가 정말 맛있단지 이러시면서 김치를 드실 수 있어서 이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동안 본인이 살아오신 게 굉장히 이제 아주 이렇게 서글픈 거예요. 회한의 이제 그런 얼굴로 내가 너무 허무하고 헛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이제 마음이 안타깝지만 이미 지난 시간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그냥 다 떠내 보내시고 지금 현재부터 이제 열심히 사시는 것이 남은 인생 그렇게 사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표정을 웃는 얼굴을 지시면서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에 저도 안도의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감사하지 왜 원장님이 감사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마음이 그렇게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시니까
이제 그 표정도 물론 좋아지셨지만 이제 삶의 의욕이 생겼어요. 사실은 혼자 사시는 것도 이제 좀 스트레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어렵게 물어봤죠. 아,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젊었을 때 사귀던 분이 계시는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는 결혼할 생각이 이제 없어지셔서 이제 혼자 사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막막하신 것이 가족이 옆에서 자기가 힘들고 괴로울 때 이렇게 보완을 해주면 그것도 좀 편안하실 텐데 이제 그런 힘드신 분이 계셨어요. 아, 요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야간 빈뇨. 밤에 이제 소변을 너무 자주 보시고 허리다리가 아픈 분이셨는데 이분은요, 이제 연세가 70대 초반이세요. 그리고 몸이 진짜 마른 분이에요. 키는 좀 크시는데 몸이 굉장히 마른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소변을 1시간에 한 번씩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것도 괴로운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비뇨기과 가서 그 소변 조절하는 약을 좀 받아다 먹는데 이제 전혀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이게 잠을 못 주무시니까 허리다리가 원래 아프신 분이었는데 더 아프신 거죠. 그리고 몸이 잠을 못 주무셔도 힘드시는데 소변을 자주 보니까 그것도 이제 많이 지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이제 자체도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안 좋고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이상 그 독한 약을 잡수시니까 소화 기능이 더 안 좋아지셨죠. 그래서 맨날 이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러니까 더 기운이 없으시고 이제 이런 분이셨는데 병원에 이제 허리가 굉장히 아파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협심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시술을 하셨는데도 이제 그거는 계속 아프시고, 이분은 우선 제일 잠 좀 잤으면 좋겠다 하고 소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인을 잘 찾아야 되는 것이 잠을 못 주무셔서 소변을 자주 보시는 것인지 소변 때문에 못 주무시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거 전혀 달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맥을 해서 보니까 이분은요, 이분도 굉장히 체력이 약하면서 화가 많이 쌓여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신경 쓰실 일이 있어도 못 주무시죠. 그러면 잠 못 자면 할 일이 뭐가 있으세요? 소변 보러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리 소변 조절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무시게 해드려야 돼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잠 좀 자려고 수면제를 드시면 이렇게 머리가 띵 하면서 기분이 나쁘시대요. 그러니까 그건 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화를 풀어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면서 뭘 잡수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소화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편해지시면서 음식을 조금씩 드시게 되니까 잠을 조금씩 주무실 수 있어졌어요. 당연히 소변도 좋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드렸더니 기운이 나니까 이제 허리다리도 같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증상을 치료할 때도요, 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기저기 아픈 거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치료 못 해요. 예. 이 근본 원인이 뭔가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 드려야 이제 좋아지시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기 이제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이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제 상담도 원하시고 그러는 분들은 언제든지 BTN으로 전화 주세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시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예, 여기 계신 분 먼저 하실까요? 예. 네, 저는요. 예. 눈이 가끔 가다가 바늘로 콕 찌르는 것 같이 네. 가끔 그래요. 그럼 네,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누르고 막 비벼요. 네, 그러세요. 그래갖고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기 이게 오래 되셨어요? 그런 증상이 한 있으신 지가? 6개월 됐어요. 그러셨어요? 예, 가끔 가다가. 그때쯤에서 좀 신경 많이 쓰시지는 않으셨어요? 글쎄. 스트레스 좀 받으셨거나. 그리고 입술이 이렇게 잘 터요. 가끔. 지금도 여기 예, 해주셨네요. 예, 가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50대 후반이요. 후반이시고. 예. 네. 그럼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네. 오른손 주시고. 네. 힘 빼시고요. 예. 왼손 보시고요. 굉장히 영리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눈썰미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린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예, 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분이 지금 증상이 눈이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이 아프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눈썰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이제 가슴에 해당하는 부위예요. 여기는 여기 스트레스가 쌓이는 분들이 눈에 이제 불편한 증상이 잘 생겨요. 눈이 충혈이 잘 되든지 눈이 뻑뻑하고 아프든지 뭐 이렇게 증상이 아픈데 찌르는 듯이 아프다. 이건 화의 증상이에요. 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으신 일이 있으셨느냐 이제 이렇게 여쭤봤는데 혹시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분은요. 굉장히 예민하신 편에 속하고 네. 자극이 민감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눈이 발달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누구 하는 거 쓱 보면은 따라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영리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머리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심장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네. 그래서 우선 증상 중에서 여기 이제 눈이 불편하신데 증상이 뭐 그냥 아프고 뻑뻑해요 하는 게 아니고 네. 찌르듯이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화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하시더라도 여기 화를 풀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보면 이분이 긴장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네. 굉장히 예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존심 굉장히 강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성격을 맞추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의 성향을 띈 분들이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경향성을 그렇게 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실 때도 눈을 치료해봐야 소용없어요. 안과에 가서 아무리 뭐 치료를 한다 그래도 그거는 크게 도움은 안 되시는 거고 스트레스를 풀어드려야 눈이 편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아마 젊으셨을 때도 충혈이 좀 잘 되거나 또 눈이 쉽게 피곤하거나 지금도 힘들면은 눈이 좀 뻑뻑하고 피곤하고 이런 게 잘 생기실 수가 있고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이시잖아요. 50이 넘으면요 간 기능이 약해지는 때예요. 그래서 간에 피도 이제 조금씩 부족해지니까 노안이 오고 또 여자분들은 피가 부족해지니까 폐경이 되고 이제 이런 증상이 이제 그런 수순으로 안 좋아지는데 이제 그런 성향을 조금 더 띌 수 있는 체질이 있는 거죠. 이제 이분은 그래서 평상시에 집에서요. 손을 자꾸 비비셔가지고 그러면 열이 나잖아요. 손 비비면 그거를 눈에다 이렇게 마사지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한 이제 16번 정도 이렇게 한 서너 번.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눈이 피곤하시면 그렇게 마사지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내 몸의 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도 뭐 그렇게 하면 좋죠. 우선 그렇게 해보시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좀 화를 흩어주는 치료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아, 여기 계신 분 말씀하세요. 저는요 밤에 잠자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대추도 데려서 먹고 네. 뭐 바나나 먹으면 잠이 잘 온다 해서 그것도 먹어보고 잠을 잘 못 자니까 막 몸이 너무 무겁고 네. 찌뿌도 하고 입안이 잘 헐어요. 네, 네.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치료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한의원에 가서 가니까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이런 데다 침을 네, 넣더라고요. 네. 그래도 소용없고 한약도 먹고 뭐 엄한 거 다 먹어도 소용없어요. 고생 많이 하시네요. 오래 되셨어요? 못 그게 주무신 지가? 지금 오래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그러면 오른손 먼저 줘 보세요. 진맥을 해 드릴게요. 오른손 보시고. 네. 네. 몇 년 정도 되셨어요? 못 주무시고. 거의 그래요. 제가 원래 그러고 집 떠나면 또 잠을 그렇죠. 더 못 자고 내일 뭐 어디 간다고 하면 또 더 못 못 자고. 자고. 예. 그냥 뜬 눈으로 날 새요. 저 학생들 소풍 가기 전날 못 자고. 예. 누가 뭐 좋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예, 마음이 안정이 안 되져요. 예.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네, 이분도. 긴장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왼손 보시고요. 네. 어깨 이런 데도 좀 뻐근할 때가 많으시죠? 아파요. 굉장히 많이 긴장이 돼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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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잠을 주무시는데 불면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잠만 자게 해준다. 이제 수면증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불면증도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첫째, 이제 그 생각이 많고 이렇게 예민한 분들 생각이 많아도 잠을 못 주무실 수가 있고
또 진액이라 그래 음혈이 부족해도 진액이라고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쪽으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줘도 못 주무시고 여기 화가 많이 쌓여도 또 이쪽으로 올라서 못 주무시고 소화기가 불편해도 못 주무시고 또 이거 이외에도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잘하고 예민하신 편에 속해요. 잘 놀래요. 그럼. 그렇죠. 가슴도 잘 두근거리거나 네, 잘 네, 놀래거나 네. 조금 아까도 본인이 다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디 가기 전날 못 주무시고 또 잠자리 바뀌면 못 주무시고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못 주무세요. 그거는 자극이 아주 민감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제가 아까 어깨도 많이 굳어 있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 아무리 침 맞아봐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예. 여기를 풀어야 돼요. 이분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신다고 이제 뭐 이렇게 잠 주무시게 하는 혈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침 맞아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화를 풀어드려야 돼요. 그럼 그래서 그 여기를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기는 좀 힘드시는 거고 이제 집에 가셔서 눌러보시면 여기 분명히 아프실 거예요. 가슴 이제 그 여자분들 젖가슴 사이 고기가 전중혈이라 그래서 화가 잘 뭉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서 주무실 때 손으로 살살 거기 아래 위로 세게 누르면 아프니까 살살 문질러서 좀 풀어주시는 것도 좋고 마음을 잡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뭘 드시는 건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잘 때에는 위가 좀 적당히 비어 있어야 숙면을 하실 수가 있고 소화기가 탈이 안 나요. 낮에도 식사를 하고 바로 주무시는 게 제일 나쁘거든요. 위가 자꾸 나빠져요. 그래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뭐 너무 잠이 오면 대추차니 우유니 뭐 바나나니 막 드시는데 가급적이면 그거보다는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안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글쎄요. 그거는 뭐 치료를 많이 하셨는데도 안 되셨다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치료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화를 풀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어깨가 아프신 거라든지 또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눈이 쉽게 피곤하다든지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안정이 안 되든 다 여기 화가 쌓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 속이 예. 허전하면 잠을 또 그나마도 더 못 자요. 아, 그거는요. 저기 이제 위가 안 좋으시니까 뭘 잡숴야지 잠을 잘 것 같은데 그러면 위는 점점 더 나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뭘 먹어야 잠을 잔다. 근데 위는 점점 더 나빠지니까 결국은 위까지 탈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여기 계시면 예, 말씀하세요. 저는 긴장성 다한증이 있어요. 네. 네, 오래됐어요. 네, 그런데 네. 피해야 될 음식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 진맥은 해드리고요. 네네. 이제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벌써 손 닦으시네. 힘 빼시고요. 예. 예. 오늘은 좀 긴장 잘 하시는 분들이 다 있으시네요. 예. 자, 왼손 보시고요. 예. 예, 신경 많이 쓰이시죠? 네. 손, 땀. 이제 이분 보면요. 눈이 참 이쁘시지 않아요? 이렇게 웃을 때 반달. 이런 분도 화의 성향을 띠고 계신 분이에요. 네. 긴장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이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건 긴장 잘하고 예민한 분들이 또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혹은 여기 다한증이라고 뭐 이렇게 땀샘 제거하고 수술하기도 하는데 큰일 나요. 네. 일로 못 나오는 것이 다른 곳으로 나오거든요. 겨드랑이, 가슴, 막 얼굴. 답답해서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가끔 봐요. 수술하고 오신 분들이 막 여기 답답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도 굉장히 힘든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를 완전히 바꾸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일정 부분 화해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조금만 있어도 몸에는 자극을 크게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어떻게 하실 수는 없는데 그래도 위장에도 열이 많이 쌓여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담백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맵고 짜고 이런 거 피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기름진 것도 안 좋아요. 우리 몸속에 위에 열을 만들어주는 음식들이 되게 자극이 강한 거예요. 맵고 짠 거, 또 기름기 많은 거,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이 대체로 열을 많이 싸주고 그러면 찬 거 먹으면 열이 꺼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열이 더 몰려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담백하고 슴슴하게 또 기름지지 않게 밀가루 음식은 덜 드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그러니까 너무 차게 이렇게 드시지 말고 미지근하게 이렇게 잡숴서 항상 몸속에 이렇게 온화한 기운이 돌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분도 가끔씩 이제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보다 조금씩 더 드시는 확률이 많아요. 네. 한두 숟갈씩 더 드시거나 과식을 해요. 그리고 배가 쉽게 고프실 수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분 설명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조금씩 다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분이 제일 손에 땀이 저렇게 많이 나신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긴장자라고 위장에 열이 쌓이고 그러면은 음식은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맞춰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배가 고프면 많이 먹고 배가 안 고프면 안 먹고 이거는 위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나쁘게 하는 거예요. 때 맞춰서 먹어야죠. 아침 식사 위주로. 저녁은 허기만 면하게. 제가 이제 가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졌나 삐뚤삐뚤. 아침이에요 이게. 예, 하루에 한 끼 드신다 그러면 아침에 7시에서 9시 사이에 진지 잡수셔야 돼요. 이게 진시죠. 진지 잡수셔야 돼요. 위가 이때 활동을 제일 활발히 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식사를 하셔야 소화가 잘 되고 위도 튼튼해지고 저녁은 허기만 면하게 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침 먹기 싫다고 안 먹고 또 배고프면은 이때 아점 잡숫고 저녁에 많이 잡숫고 이렇게 하면은 위가 이제 탈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탈이 나지 않고 위에 이제 열이 싹싹 쌓이면은 손바닥에도 땀이 많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요새는 그 젊은 분들이 아침은 임금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이렇게 해야 알아들어요. 원래 이게 조반석죽이에요. 조반석죽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침조 밥반자예요. 아침엔 밥을 잘 잡숫고 저녁석 죽주. 저녁엔 죽을 잡숫거나 죽을 드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해야 우리 위가 편안해지는 거고요. 우리가 아기들 뭐라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 싸고 그죠? 그러면 건강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선 식사 신경 쓰시고 주무시는 시간 너무 늦게 안 주무시도록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배변 활동 잘 되도록 적당히 움직여 주시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적당히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 예.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생활을 좀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하면은 옆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중용이 중요하고 이제 지나쳐도 병이고 모자라도 병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점검을 하시고 이제 때 맞춰서 생활 잘 하시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